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면, 네, 다른 분들은 지금 소리 다 잘 들리고 계시지요?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소리가 안 들리실까요? 네, 네.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는 경우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기기상의 결함일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네. 잘 들린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맘시터 100% 활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수업을요,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는지요? 동영상 강의 100%다 들으시고, 그걸 몇 번이나 왕복으로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만큼 이제 내가 시터로서 일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내셨다는 뜻이지요.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이 2주간의 교육 과정은요. 우리가 특성화대학교에서 보육학과 같은 곳에서 인제 아이들을 돌보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자격증을 받는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아이돌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강의를 만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 아니잖아요. 스스로 인터넷을 키시고 이거 신청하는 거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 해내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내신 거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나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과정을 정말 잘 수료하셨기에 이제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선생님 성함 세 글자와 그 뒤에 프로시터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 이름으로 불리시려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디서 일을 하시냐? 바로 우리 맘시터 홈페이지 또는 웹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그 맘시터에서 지금 일을 나는 해본 적이 있거나 하시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채팅에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몇 살 아기 보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네, 제가 조금 이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니 선생님 진짜 이빨은 칭찬이 아니라요. 스스로 정말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게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으시거나 주변의 아이들 보면 엄마가 하라하라 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마가 하라하라 해서 하는 공부 아니요. 내 스스로 찾아서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되시잖아요. 어머, 지금 벌써 너무너무 좋은 우리 김성욱 선생님 이틀 동안 3개월 된 아기 보고 계신데요.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 좀 쳐드릴게요. 어머머머 대단하십니다. 세상에 우리 선생님 프로필 올려놓으셨어요? 네, 영재반 마치고 1, 2세 과정 수강 중이시면 이제 프로필이 더 풍성해지시니 더 좋은 일자리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요, 비단 몇 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될 상황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특히나 오늘 세미나 꼼꼼히 잘 들어주세요. 저희 세미나 오늘 2시간 소요 예정인데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도 갖습니다. 지금 왜 중요하냐? 지금 대부분의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이요. 오늘부터는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짧으면 2주, 길면 1달 정도의 방학을 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휴가를 낸다 해도 뭐 5일, 3일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아이들 방학한 그 긴 기간 동안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저도 못 내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엄마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집에 없어도 걱정 없이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실 분이 필요한데 어째 요즘 세상이 무서운데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하지? 하는데 그래서 바로 안전하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지금 수료하신 선생님처럼 프로들만 가득한 곳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엄마들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맘시터입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아직까지도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아이 방학이 당장 코앞인데 우리 시터 선생님을 못 구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끝나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바로 프로필 올리시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하시고 요 앞으로 몇 주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시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선생님, 근데 그거 딱 몇 주 하고 나서 일 그만두면 또 일 구하려면 너무 귀찮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요. 아이들을 맡긴다는 건 특성이요. 우리 아이랑도 잘 맞고 나랑도 좀 잘 맞고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그 뒤로는요. 이 선생님이 그만 좀 하실 때까지 제발 좀 선생님 아니 뭐가 불편하셨어요? 제가 좀 맞춰드릴게요. 하면서 엄마들이 더 장기간 돌봄을 요청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오셨던 선생님께서는요. 그동안 돌봄을 친구분이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백일하게 돌봄하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 아이를 쭉 키워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본가나 외가에 갔을 때보다 그 선생님이랑 있을 때가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렇게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뿌듯한 일을 앞으로 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료증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맘시터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가신 다음에 인증 관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봐 주세요. 요 인증 관리에 가셔 가지고요. 정부 시터 교육 인증으로 가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수료하신 과정에 대해서는 요 수료증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조금 일찍 보신 분들은 이미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시험을 맨 마지막 날 보셨다면 아직 안 나오셨을 수도 있으세요.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정확한 행정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서 발급을 해드리는 거라 종료되고 한 3-4일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발급이 완료되면요. 카카오톡으로 카톡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보시는 대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요 교육과정 신청하시고 그리고 로그인할 때마다 무슨 번호 받던 그 어플 있으시죠? HRD네. 요 어플에 가셔 가지고요. 수강평 등록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따뜻한 응원해 주신 걸로 저희 운영진들도 힘을 내고요. 또한 뒤에 '아 이 공부해 볼까 말까? 아 내가 뭐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의 따뜻한 평가가 '아 나도 용기 내 봐야겠다. 나도 그럼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다.' 하시면서 네 새로운 또 분에게는 용기를 주시는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시면 우리 2 주간의 교육 과정은 다 종료가 되고요. 이제부터는 교육생이 아니시라 당당한 프로시터로 일하셔야 되겠지요? 요즘 휴대폰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휴대폰이나 홈페이지나 기능이 똑같습니다. 맘시터 먼저 휴대폰으로 조금 빨리빨리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지금 따라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은데요. 혹시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린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되니까요. 눈으로 꼼꼼히 쫓아와 주세요. 첫 번째로는요. 핸드폰에 가면 그 어플 다운로드 받는 데 있지요. 거기 가서 맘시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주황색 네모 상자 맘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받고 어플을 키시면 방금 보이는 화면이 보이십니다. 이 화면에서 회원 가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맘시터에서는 시터 선생님은 부모님 회원의 페이지를 볼 수 없고 부모님 회원은 시터 선생님 페이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수강평가는 매 회차 하실 때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나는 시터 회원으로 이제 일하셔야 되니까요. 시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선택하시는데요.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특수학교, 초등 정교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시다면 여기 선택하시고 나중에 조금 몇 페이지 지나가고 나면 자격증 사진 찍어 올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사진 찍어 올려주시면
우리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 하시던 분이시구나 하고 부모님들도 자격증을 보시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자격증을 통해 이 선생님은 확인된 분입니다라고 이 홈페이지 자체에서 선생님을 보증하는 것 같은 그런 마크가 있는데요. 그 마크가 나타나게 되시니 네, 혹시 내 개인정보가 다른 데 유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아이 키워보셨다면 엄마로 하시고요. 나 현대대학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이다면 대학생 하시고 난 요거 세 개에 해당하지 않는데 난 아이를 아직 출산한 적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1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꼼꼼하게 봐주세요. 지금 선생님께서 회원 가입을 하면서 내가 어떤 돌봄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거는 추후에도 아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변경을 하시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입력해 주신 정보를 토대로 부모님 회원이 나는 유아를 키우는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좀 추천해 주세요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선생님이 입력해 놓으신 이 정보를 토대로 부모 회원님께 이런 분이 있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프로필 사진만 올려놓으셨는데도 취직이 됐다는 분 계시는데요. 아마 그 돌봄 요걸 꼼꼼하게 잘 선택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가 원하는 분이 딱 있구나 하고 연락을 하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 지금 고민하다가 안 해놓으시면 안 돼요. 우선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는 24시간 무제한으로 언제든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회원 가입을 해 놓으셔야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를 선택하게 되시는데요. 신생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내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을요, 개수 제한 없이 다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부터 4개까지. 나는 2개 선택해도 3개 선택해도 4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선생님.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이때는 저는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수료하신 과정 있으시죠? 내가 수료한 과정에 해당되는 연령을 선택하시는 게 처음에는 좀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활동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내가 돌볼 때 뭐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하실 수 있는 걸 다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각 연령별로 부모님들이 꼭 필요하게 돌봄 요청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걸 빠뜨리지 않고 선택해 놓으시면 부모 회원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매칭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신생아나 영아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집에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 좀 잘 돌봐주고 놀아주시는 실내놀이가 꼭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들 신생아나 영아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먹고 그쵸. 자고 그리고 싸고 요 활동이잖아요. 요걸 도와주실 수 있도록 간단한 식사 챙겨주기랑 그리고 아이가 먹은 간단 설거지 요 3개는 꼭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책 읽기 요거까지 포함해 놓으시면 신생아나 영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요청하신 상황이랑 거의 맞아떨어지셔서요. 일자리를 조금 더 쉽게 구하실 거예요. 유아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퇴근이 더 빨라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 그러면 하원하고 나서 이 아이를 혼자 집에 냅둘 수가 없잖아요. 학원도 한두 개죠. 하루 종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놀이, 등하원 돕기, 책 읽기, 한글놀이, 그리고 학습지도, 식사, 그리고 간단 설거지 요 정도는 포함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자녀를 키워봤는데 엄마표로 좀 가르쳐 본 적이 있다. 또는 우리 대학생 선생님이나 일반인 선생님 중에 나 유아들이나 초등학생 정도 한글이나 수학 정도는 가르칠 수 있겠다 하면 학습지도나 한글놀이는 포함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급을 조금 더 높이 받으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내가 어떤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선택을 마치셨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돌봄 활동 희망 지역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돌봄 활동을
선택하실 때는요, 최대 3개 동네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선택을 하시는 거 시군구,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로 요 순서에 맞게 골라내신 게 하나, 그다음에 또다시 시도, 군구, 읍면동 단위로 골라내서 또 선택한 동네가 두 번째, 이렇게 해서 3개의 동네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 동네를 선택하실 때 내가 일자리가 많은 동네를 선택하시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선호하시는 건 우리 집 근처이잖아요. 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일자리로 가시는 게 차비도 아끼시고 그리고 마음도 좀 편하시잖아요. 어디 멀리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동네를 하시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선생님께서요. 잘 보세요. 우리 동네에요. 하루 종일 노란 버스가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동네에는 나가면 유모차의 엄마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동네는 놀이터에 가면 거기에 그네 좀 앉아 있을 자리 두고 하나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동네인가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동네는 그것보다는 마을버스 타러 가면 어르신들이 훨씬 많고 유모차는 유모차인데 거기 안에 강아지 태우고 다니는 나보다 조금 언니 연령의 언니들 이렇게 은퇴하신 연령의 언니들이 더 많이 사시는 동네고 우리 동네는 주말이나 돼야지 애들이 조금 보이고 주중에는 거의 없고 이런 동네는요. 아쉽게도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맘시터는요. 기본적으로는 지역 단위로 우리 선생님들을 서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지역에서 그 부모 회원님이 "우리 아이 돌봐주실 분 찾습니다."라고 광고를 올리면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이 선택한 지역에 대해 부모 회원님이 올리신 정보를 보고 우리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시면 되게끔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해 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선택한 지역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면 다행인데요. 아이들이 별로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은 뭐 돌봄자리가 50개, 100개씩 나온다는데 왜 우리 동네는 2개, 3개밖에 안 나오지 하면 동네를 바꿔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동네를 바꾸실 때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기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곳에서 이제 막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빌라 단지촌이 새로 생기거나 그 동네에 가 봤더니 오후에는 그냥 노란 학원차가 얼마나 쉴 새 없이 다니던지 그리고 편의점마다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놀이터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고런 동네를 위주로 돌봄 활동 지역을 선택해 놓으셔야지 우리 선생님께서 일을 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 네. 그리고요. 돌봄 활동 희망 날짜를 선택하시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 예에 해당되시면 고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딱 화요일, 금요일 오후만 일할 수 있는데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 직접 입력하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일자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하셨으면 일을 하면은 우리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받아야겠죠. 희망 시급을 입력하시는데요. 이 희망 시급은 정하셨다고 하는 여기서 반드시 부모님이 이 금액만 딱 드린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정도 시급을 나는 받고 싶다고 하시면 부모님들도 선생님이 이 정도 받고 싶으니까 더 깎을 수는 없겠구나 하시면서 판단하시는 데도 또 도움이 되죠. 희망 시급이 무슨 호봉제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도 그리고 돌보는 아이의 수나 아니면 그리고 돌봄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돌봄 특별한 또 요청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시급은 모두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시급이 보통 얼마 정도 형성됐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시급이 얼마 정도 형성되셨는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시급을 올려놓으시는 게 좀 시급을 정하시기가 수월하신데요. 회원 가입을 마치고 우선은 첫 번째는요. 여기 맨 처음에 설정된 시급값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설정을 하고 우선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회원 가입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우리 동네에 내가 일하고 싶은 걸 좀 찾아보신 다음에
그게 시급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구나를 보신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 건 시급이 이 정도 되는구나를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내 회원 정보로 와서 희망시급을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렇게 희망시급을 입력하시고요. 그 밑에 CCTV 촬영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는 CCTV가 있는 곳에서 일해도 상관없다. 1번 나는 CCTV 나 의심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서 일하기 어렵다 하면 2번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채팅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CCTV 상관없이 일할 수 있어요. 1번 나는 의심받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2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채팅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거의 1번이 압도적으로 많으신데요. 네, 저도 CCTV는 나를 의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도구로 활용을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돌보는 대상이 누구죠? 네,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중에서는 말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 옹알이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서로 간에 좋은 일도 많지만 예기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나 유아들까지도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선생님 말과 아이들의 말이 다를 때 이때 부모님은 혼란을 느끼게 되십니다. 이럴 때 CCTV가 있다면 CCTV를 얼른 확인해 보면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구나 하면서 선생님께 바로 사과를 드리고요. 서로 오해를 풀어서 불필요한 사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이 CCTV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요. 이 CCTV가 요즘 뭐 인터넷만 설치하더라도 공짜로 설치해 주는 것도 많고 집에 강아지 키우는 집들도 많이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우리 집 애한테 뭐 해코지 하나 감시하는 도구로 쓸 거야."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네. 나중을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면 나를 지켜주는 도구로서 CCTV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너무 바쁘셔서요. CCTV 집에 돌아와서 잘 돌려볼 여유도 없다 하시더라니까 너무 불편하게만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지켜주는 도구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필을 등록을 하는데요. 프로필은요. 내 개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이력서 역할과 동시에 나를 알리는, 나를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하나 공짜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카카오톡 보면 친구 목록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얼굴 있고 그 옆에 이름 같은 거 뭐 쓸 수 있는 칸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데 그 사진에다가 이력서를 더하고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나를 만났던 부모님들이 "이 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고 남이 먼저 나를 좋은 칭찬의 말을 남겨주시는 기능도 있거든요. 네. 이 프로필은요. 우리 선생님이 먼저 사진을 등록하게 되시는데요. 아까 프로필 사진 등록하고 취직에 성공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서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믿으실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요. 네. 우리가 낯선 분을 집에 모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등록해 놓으시면 많은 부모님께서 어머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좀 우리 집에 모셔도 괜찮다라는 좋은 느낌으로 이제 선생님이 올리신 이력서 역할하는 그 프로필 글을 읽게 되는데요. 저희가 부모 회원님들이 실제로 우리 시터 선생님을 채용하는 걸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사진이 없으신 분이랑 사진이 있으신 분이랑 둘을 확인해 봤는데 5배 정도는 더 많은 부모님이요. 사진이 있으신 시터 선생님을 채용하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나 시급이 다른 연령에 비해 조금 더 좋은
영아나 신생아를 돌보실 때는 더더욱 그 사진이 있으신 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사진을 올리실 때는요. 우리 선생님 지금 다 스마트폰 하나씩은 있으시죠?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사진 찍으세요.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으려면요. 날도 더운데 나갔다 오느라 아우 귀찮아서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일자리 구할 확률도 줄어들고요. 또 사진관에서는요. 너무 사진을 많이 고쳐주거나 또는 너무 경직된 얼굴로 있어 가지고요. 인상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도 되게 무섭고 사납게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집에서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셀카 찍으면요. 훨씬 더 편안한 표정 나오세요. 단 립스틱은 하나 바르고 해 주세요, 선생님. 네. 립스틱 하나 바르시고 머리만 쪼끔 요렇게 네. 이렇게 좀 빗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불을 좀 켜 놓으세요. 그리고 사진 찍으면 훨씬 예쁘게 나오세요. 우리 사진을 볼 때 부모 회원님들께서 어떤 사진을 주로 고르시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대부분이 "예쁘고 젊은 뭐 이런 분을 선택하는가?"라고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인상을 보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장 고운 인상 있잖아요. 그 인상이 잘 담기게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부모 회원님들 중에서는요. 조금 신생아 영아 돌봄할 때는 연세가 많으신 분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 아이를 키워보는 새댁들은요. 이럴 때 있잖아.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되게 경직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많이 거쳐오신 분들은 마음이 좀 여유로우세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서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아 난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아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을 오히려 선호하는 것도 해당되는 게 이 맘시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시는데요. 내가 잘 나온 사진을 올리셔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나만 잘 나온 사진 올리시는 경우 있는데요.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나온 사진 올리시고요. 가급적이면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 가리지 않은 사진 올려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한 자기소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자기소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 자기소개서가요. 우리 옛날로 따지면 이력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력서 옛날에는 쓰실 때 보면 한 A4 두 장 정도 그 줄글로 되어 있는데 아주 빡빡하게 모나미 볼펜으로 쓰시던 때 기억하시지요? 네. 그게 지금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를 채용해 주는 사람은요. 전화 만시터 범사가 아니고요. 각 가정에 해당되는 부모님이세요. 그 부모님들이 연령을 보니까 20 대부터 40 대가 제일 많으신데요. 요 부모님들의 특징은요. 용건만 간단히 일을 하는 거를 상당히 선호해요. 왜냐? 카톡 문화가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어서요. 네. 카톡으로 간단하게 짧은 줄글을 이렇게 문장만 있던 글들을 읽어보던 게 습관이 돼서요. 너무 긴 글이 있으면 읽기도 전에 '아 뭐야. 너무너무 별로야.' 하고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읽어봐야지 나한테까지도 기회가 오는데요. 네. 아까 그 프로필 안 작성하셔도 취직이 된 분도 있긴 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프로필이 작성이 잘 돼 있는 분이 시급이 조금 더 높으세요. 왜냐하면 '아 이분은 이런 전문가니까 내가 그에 합당하는 대우를 해 드려서 우리 집에 좀 오랫동안 있으시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부모님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셔서 그렇고요. 프로필은 이제 예전처럼 저는 제 고향, 내 가족, 내가 몇 년도에 결혼했고 내가 아이들 몇 명이고 우리 아이 무슨 대학교 다니고 이런 내용은 정말 불필요해요 이제. 그런 내용은 다 빼시고요. 이제는 답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무슨 답이요? 부모님이 묻습니다. "우리 아이 잘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네. 저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지금부터 요 말씀드리는 요 사항을 써 놓으시면 '아 이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이 잘 돌봐주실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내가 돌봐본 경험이 있는 걸 쓰시는데요. 내가 돌봐본 아이의 나이나 성별을 대부분 꼭 포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서 돌봄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저귀 뒤처리도 그렇고요. 네, 화장실, 조금 큰 아이들은 화장실 다녀서 뒤처리 같은 것도 아이들 성별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회원 입장에서는 내 아이랑 같은 성별의 비슷한 또래 아이를 좀 돌봐보신 경험이 있다 하신다면 이분은 훨씬 더 우리 아이를 수월하게 보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마다 조금 까탈스러운 아이는 뭐 옷 입고 가는 것 때문에 또 뭐 실갱이 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여자아이, 유치원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3년 동안 돌봐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아, 이 선생님이라면 좀 이렇게 까탈스러운 우리 아이도 좀 잘 돌보실 수 있겠구나 라고 부모님 판단하실 수도 있지요. 근데 여기서 또 걱정하시는 게 생겨요. 어머 선생님 저는 지금 일 처음 구하는 사람인데 경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데요. 걱정 마세요. 이걸 또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 수료증 하나씩 받으셨잖아요. 이 수료를 하셨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요, 만두나 어묵 같은 거 마트에서 사고 나면 그 앞에 HACCP 마크 달려있는 거 보이셨어요? 네. 우리 먹거리가 안전한 먹거리라는 거를 정부에서 그 공장에 가서 몇 번이나 확인하고 무슨 인증 절차를 거쳐서 그 도장을 딱 받을 수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매일 먹는 먹거리도 그런데요. 우리 동네에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보셨어요? 거기 보면 안전관리 책임자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요즘 부모님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는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통과해야지만 지원금도 받고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도요. 정보 교육을 받는데 정보 교육이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이 선생님 정보 교육 인증받으셨네? 와, 그럼 이거 대단하신 분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력이 없다고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이 정부 시터 교육 인증을 받으면서 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런 노력을 기울이셨다. 아까 보니까 기본 과정 들으시고 심화 과정 두 개 다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노력을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의 발달에 맞게 적절한 돌봄을 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게 이 프로필에 잘 드러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미 아파트 505동 1002호요 이렇게가 아니라요. 저는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거죠. 이걸 왜 적었냐면요. 부모 회원님이 보셨을 때, 아, 우리 집이랑도 가까우셔서 다니기 편하시겠구나. 아,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다니실 수 있는 거리니까 출퇴근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겠구나. 그럼 조금 더 오랫동안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을 네, 내용을 채우고요. 네, 네, 대부분은 저는요, 우리 이 교육과정은 기본 심화 0세, 1, 2세 다 세 과정을 들으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다른 데처럼 그냥 이론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심화 과정은 현장에 가서 직접 아이한테 해보실 수 있는 실습 그리고 이걸 꼭 알고 가면 아 내가 처음 낯선 집에 가서 아이 돌보는데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어가실 수 있는 과정들이어서요. 네. 교육과정 네 수료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두 과정을 함께 들으시는데요. 나는 이번에 기본 과정 들으면서도 시간이 너무 모자랐다 하신다면 심화 0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심화 1, 2세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교육을 들으시는 도중에도 취직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활동 시작 시기 및 가능한 돌봄에 대해서 쓰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지금 이제 아기가 돌쯤 됐는데 회사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회사에 육아휴직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 상황에 있는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뭘까요? 내가 복직을 하고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 등하원 시켜주시는 우리 시터 선생님을 구해요. 이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채팅에 남겨주세요.
복직을 하는 엄마고 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나는 등하원을 도와주고 엄마가 올 때까지 돌봐주는 걸 하는데 이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 뭐일 것 같아요? 네. 시간 약속. 정답입니다. 네.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5분 늦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는 5분만 또 그 회사를 5분만 늦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오시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은 이러이런 걸 챙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이 엄마는 설명하다 보면 15분은 그냥 잡아먹어요. 그러면 또 선생님 5분 늦은 거에 이 엄마 설명 15분을 더하면 20분이나 늦습니다. 회사를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계속 이렇게 늦으시면 이 엄마도 회사에 가서 네, 얼마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애 키우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하다 보면 짜증이 나서요. 아, 선생님, 네, 아니, 어떻게 하시면, 네, 매일 이렇게 늦으세요. 저도 힘들어요.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특히나 아침에 등하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네. 꼭 시간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아이들을 돌보는 건 부모님과의 시간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요렇게 출퇴근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시간 약속이라면 내 친구들 만날 때도 아주 칼인 여자야라고 하신다면 나는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켜서 아침에 출근길 여유롭게 출근하실 수 있도록 돌봄 시간 잘 맞출 수 있다는 것도 프로필에 작성해 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정말 프로 시터들만 오셨어요. 맞아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아이의 안전이에요. 어떤 연령을 막론하고요. 우리 아이 집에 혼자만 놨을 때 안전사고 일어났는데도 누가 구해주는 사람 없을까 봐 걱정돼서 우리 시터 선생님 모시는 거니까요. 부모 회원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저는 전국 교육과정과 그리고 특별 세미나를 통해 아이들 안전하게 돌보는 안전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런 것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프로필의 기본은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일하는 엄마라면 내가 아이를 맡기는 엄마라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라는 걸 프로필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 프로필까지 잘 작성하고 나면요. 핵심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시는데요. 요 등초본이나 아이돌본 인적성 인증을 받으시는데요. 등초본은 동주민센터 가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기계에 이렇게 지문만 대시면 오늘 가서 얼른 받아오시고요. 이 인증 받기 누르시면 사진 찍어 올리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직원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확인을 하고 이분은 신분이 인증된 분입니다. 인증 처리로 우리 선생님들 프로필에 확인된 인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아이돌봄 인적성 검사를 받게 되시는데요. 요거는 6개월에 한 번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걸 하는 이유는요, 요즘 원체 무서운 뉴스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뉴스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한 게요. 거기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파트 1층에다 애기 돌봐드립니다 써놓으셔서 준비가 안 되신 분이 보시다 보니까 내 감정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이한테 그런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니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 교육과정 받으신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 회원도 알 수 있도록 우리 이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분은 아이 돌봄 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으로 확인됩니다. 라고 부모님께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인적성 검사를 하실 때 다만 꼭 지켜주십사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셔서요. 옛날부터 왜 우리는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아유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더 배워야죠. 이렇게만 말하면서 컸잖아요. 그게 여기 검사에서도 드러나세요. 근데 저는요. 선생님들 이번에 시험이랑 과제 내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당당하게 답변하시고요. 예전에 내가 잘못 알았던 육아 상식이 아니라 우리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우신 것들 있죠. 아이들은 존중의 대상이고 나는 그 존중하는 대상을 위해서 프로시터로서 일할 준비가 됐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서류들이 보이는데요. 이 서류들은 선생님 가급적 준비가 되신다면요. 서류를 발급받아서 사진 찍어 올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신 이 서류들이 모이면요. 선생님 프로필 옆에는 확인된 인증이 몇 개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요즘 부모님들은 원체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는 데 간절함이 크셔서요. 확인된 인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시급에 똑같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확인된 인증이 많으신 분을 먼저 선택하시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나 일자리가 너무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 동네에서는 특히나 이 인증들이 많으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신 다음에 할 수 있는 인증에 우리 첫 번째 교육받으시고 인증 하나 받으셨죠. 그리고 아이돌봄 인적성 인증 이제 하실 거죠. 그리고 맘시터 이테스트 요 기본 태도 측정하는 건데요. 요것도 교육 받으신 대로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맘시터 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맘시터에서 시터 회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아까 어떤 선생님처럼 나는 뭐 구직 활동을 따로 안 했는데도 나한테 부모 회원님이 연락을 주셔서 연락이 돼서 일자리를 얻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우리 동네에 어떤 일자리가 있나 보시다가 여기 일자리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면 부모님께 연락을 하셔서 연결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 회원님이 연락을 주시거나 내가 연락을 하거나 우리는 채팅으로 면접을 우선은 보게 되는데요. 이 채팅이 중요합니다. 알림톡이 오면 바로바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진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어플로 보여드리니까요. 이렇게 들고만 보여드리니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홈페이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나 어플이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 성함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일자리 찾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일자리 찾기를 누르면 맨 위에 뭐 보여요? 네, 맨 위에 지역 이름 나오죠? 요 지역 이름 먼저 누릅니다. 저희 맘시터는요, 위치를 기반으로 내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을 주로 보여드리니까요. 먼저 시도 단위 선택합니다. 지금 어느 동네 사세요? 내가 일하고 싶은 동네에 누르세요. 저는 서울에 저희 사무실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저희 사무실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리고 군구 단위 해볼게요. 저는 강남구에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 단위 선택합니다. 네, 자, 저는 강남구라면 전체 다 돼서 이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대부분은요, 구에서 동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전체를 선택하는 게 일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요 밑에는요, 이제 희망 시급부터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희망 시급은 최저 9,620원부터 15,000원 이상까지로 설정한 다음에 적용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돌봄 일정 아이유형 돌봄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 내가 특정하게 어떤 날만 일할 수 있다면 요걸 선택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시라면 요거는 비워놓으시는 걸 전 처음에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가 57개, 여기 전체 일자리 57개 보이세요? 네, 요 전체 일자리가 57개인데요. 내가 특정한 날짜에만 할 수 있다면 나한테 소개되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딱 내가 원하는 일자리만 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내가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만 된다 하면 그 일자리만 내놓으신 부모님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일자리가 0으로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 일을 구하시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그 희망시급 돌봄 일정 아이유형 돌봄 종류를요. 꼼꼼하게 고르시기보다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선택을 해 놓으시고 밑에 다양한 일자리를 먼저 어떤 일자리들이 시급은 얼마에 있나를 확인해 보시는 걸 저 더욱 추천드립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면 9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등록됐어요 라고 나오지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보다가 친구한테 전화 와서 전화 받고 와서 껐다가 다시 켰는데 왜 아까 그 일자리 안 보이지 하면요.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여기 전체 일자리 옆에 숫자가 있지요. 이거는 전체 일자리가 지금 몇 군데 일자리가 나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옆에 프로필 업데이트 순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프로필 업데이트 순, 시급 낮은 순, 시급 높은 순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선생님들께 이 홈페이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보여드릴 건데 어떤 순서대로 보여드릴까요? 빨리 올린 사람 순서대로, 최신에 올린 사람 순서대로가 프로필 업데이트 순, 또는 시급이 낮게 설정하신 부모님 순, 아니면 시급이 높게 설정하신 부모님 순, 뭘 보여드릴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우리 선생님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프로필 업데이트 순, 낮은 순, 높은 순. 채팅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뭘로 선택을 할까? 고민되죠, 이거. 이거 나는 뭐부터 소개시켜 달라고 할지? 프로필 업데이트? 시급 낮은 순? 높은 순? 자, 우리 선생님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시급 높은 순. 네. 시급 높은 순이 아무래도 많으신데요. 네. 자, 근데 요거 하나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귀한 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러 갔는데, 가게가 쭉 이렇게 있는 골목이에요. 그 골목에 갔어요. 이제 내가 중요하게 의미 있는 날이어서 금거북이를 하나 사야겠다 해갖고 갔어요. 근데 그 금방이 많이 몰려있는 골목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금은방이 많이 몰려있는 첫 번째 가게에 가서 금거북이를 봤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싸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그 골목을 쭉 갔는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첫 번째 그게 너무 인상이 강해서 자꾸 안 골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다른 데서 아끼고 그거 사야겠다고. 글로 가서 결국은 첫 번째 거 사고 오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아이돌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 조금 시급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높으셔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좀 고민해 볼게요 하고 다른 사람 막 많이 만나요. 근데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첫 번째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급 높은 순으로 하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시급 높은 순으로 해서 많이 연락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나는 첫 번째로 낸 거지만 이 부모님은 많게는 뭐 20분, 22분까지도 만났던 상황이라서 나중에는 그게 열 몇 번째 그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오는데요. 프로필 업데이트 수하면 최근에 올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희망 시급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 시급을 보고 내가 이 정도면 일할 수 있겠다면 프로필 업데이트 순으로 해놓고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일자리를 조금 더 수월하게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급 높은 순보다는 프로필 업데이트 순에서 그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시급을 올려놓으신 분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 볼게요. 이제 우리 프로필 업데이트 순으로 하고 희망시급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아 9개월 차 남아 키우시는 분이네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분 지금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전에 올리시고요. 현재 지원자가 0명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인터뷰 지원하기라면 우리가 첫 번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죠. 우리 부모님께서 프로필 업데이트 순에 뭐라고 써놓으셨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부모님께서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요. 아이를 사랑하는 시터님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9개월 차 순둥이 남아. 어머, 순둥이 남아. 여기서 딱 너무 좋네요. 부부가 사는 가정입니다. 도곡역에서 걸어오실 수 있는 거리에 집이 있어요. 사랑과 진심으로 아이 대해주시고 아기와 잘 놀아주실 수 있는 밝은 분이셨으면 합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 먹고 난 시간으로 밤잠 자기 전까지 놀아주시고 목욕시켜 주셨으면 해요. 목욕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만 0세에
과정에 목욕시켜주기도 있습니다. 네, 아기와 잘 놀아주심이 먼저이고 가사일은 아기 관련된 게 우선이에요. 네, 아기 관련된 거. 아기가 먹은 젖병 씻어주고 아기 이유식 그릇 정리해달라 요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시간이 짧다 보니 기타 가사일은 상황에 따라 가능한 선에서 혹은 요청드리는 부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요. 요일이나 시간 조율 가능하고 네, 4, 5, 60대 선생님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주당 13만 5천 원, 네, 요걸로 해서 이렇게 일해 주실 수 있는데 이분의 최대 장점은 협의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보는 건 요 정도인데 만약에 추가로 집안일을 하게 되면 저는 시급을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협의도 가능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 실내놀이 하는 거랑 간단 청소, 간단 설거지 하는 거 마음에 든다 하신다면 인터뷰 지원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게 봤는데 근데 나는 여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데를 찾고 싶은데 하면은 요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자리를 누르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눌러보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인터뷰 지원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 고객센터도 좀 중요한 기능이 있어서 고객센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고객센터 누르시면요. 저희 고객센터는 기본적으로 전화로 연결이 안 돼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시는데요. 문의의 대대화 투는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리는데 문의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좀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시터회원 이용 가이드를 한번 눌러주세요. 시터회원 이용 가이드에서는요. 우리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다 놔뒀으니까요. 하나씩 눌러보면서 보시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채용 및 돌봄 예약 확정하기입니다. 이 채용 및 돌봄 예약 확정하기는 꼭 한 번씩 봐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맘시터 활동 계약서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 돌보시는 일하실 때 이 활동 계약서를 여기서 다운받아서 출력해 가셔서 부모 회원님이랑 같이 있으신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요거 어디냐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고객센터로 가셔서 시터 회원 가이드로 오시고요. 거기서 채용 및 돌봄 예약 확정하기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일자리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인터뷰 지원을 하기로 해서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 지원하기 아까 채팅에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서 자세하게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내가 되는 줄 알고 인터뷰 지원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안 되는 거여서 다시 취소를 했다 하시는데요. 가능은 하신데요. 이런 게 반복되면 이 부모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려드린 후기 코너에 이 선생님은 자꾸 시간 약속을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지도 않고 인터뷰 요청하셔서 제 시간을 좀 낭비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불편한 댓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지원하기 전에는 달력 가지고 오셔서요. 이렇게 달력에 보시면 뭐 일정들 빼곡하게 써놓으시잖아요. 두어 달치는 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셔서 내가 한동안은 이 엄마가 말한 요일에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구나 라는 뭐 내가 약 타러 가는 날 이런 날도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괜찮다 일할 수 있다면 그때 인터뷰 지원하시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하실 경우도 이때도 대부분 우리 괜찮으면 수락하시고요. 한두 가지만 좀 고친다 하면 조율 누르시고 내가 정말 안 된다면 거절 누르시면 됩니다. 부모 회원님이랑은 첫 번째 대화를 채팅으로 하기 때문에요. 알림톡이 오면 바로 확인해 주세요. 특히 이번 여름방학 일자리 구할 때는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시간이 급해요. 빨리 안정된 분을 구해야지 우리 아이들 방학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바로바로 안 되면 다음 번으로도 기회가 넘어가니 혹시나 뭐 버스를 타고 가시는 중이거나 다른 집에서 일하고 계신 중이라면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후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이라도 연락을 해 놓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요청 사항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중간에 내가 봤더니 또 잘못 봤네 하고 바꾸시면 여기서 조금 신뢰를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 돌봄 요청 날짜랑 시간 같은 거는 명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그 집에 가사 일은 정말 안 하고 싶어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가 시급 아기 돌봄이랑 따로 아기 돌봄 끝나고 이후에 그 일을 해주시면 따로 시급을 또 챙겨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내가 이거 싫다고 해서 이렇게 무표정 이모티콘이나 유유 이모티콘 같은 거 쓰시면요,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과 채팅을 하실 때는 줄임말이나 이모티콘으로는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인터뷰 내가 지원하기를 할 수도 있고 부모 회원님이 나한테 인터뷰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배지는요, 선생님이 그 확인된 인증 서류로 다 내시면요, 선생님 프로필에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제 면접을 가시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면접을 보면 아주 쉽게 취직이 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다 너무 경력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이상하게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 네 가지 사항 중에 포함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요. 인터뷰를 가셨는데 처음 이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원래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애들 아빠도 하지 말라고 난리도 아니고요. 우리 애들도 뭐 엄마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좀 해보려고 왔어요라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 회원님들은 대부분의 반응이 "이런 일? 아니 내가 진짜 어렵게 결혼해서 어렵게 낳은 이 아이를 이런 일이라니. 이 나한테는 진짜 세상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보는 일에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라는 하찮은 존재이신가 이 선생님은? 아니 이 선생님은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 이렇게 대꾸를 하시지?" 라면서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경향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서로 좋게 인사를 했는데 뭐 우리 시터분께 여쭤보면 아니 뭘 대답도 잘 안 해 주고 뭐 설명도 잘 안 해 주고 뭐가 화가 났는지 "애기 엄마가 인상이 그러면 안 되는데 참 머리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확인해 보면 우리 선생님이랑 부모 회원님이랑 서로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 회원님은요. 우리 요즘에 아이들 정말 한 명 낳는 집도 네 진짜 많이 고민하고 낳는 거, 그리고 육아는 옛날처럼 애들을 막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중해 주는 대상으로 애들을 키우는데, 그때 아이를 키우는 거는 이 부모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확인된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맘시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는 최고로 좋은 것만 해 주고 싶고 돌봐주시는 분도 최고로 좋은 분을 모시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정작 일을 하시는 분이 이런 일 취급을 하시면 '그러면 굳이 이분을 모셔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봐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혹시 내가 막 어디 난리를 다니는 사람처럼 무시할까 봐요. 제가 지금 겨우 몇십 년 만에 이제 겨우 일자리를 좀 구하려고 나왔는데 이런 무시를 당할까 봐 먼저 이런 거 좀 세게 나가는 게 맞다고 하던데라고 하시는데요. 누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오히려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선생님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나 좀 존중받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내가 이렇게 존중을 받으려면요,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싶어서요. 정부에서 하는 교육과정도 충실하게 다 이수해서 수료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잘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께 신뢰드릴 수 있도록 여러 인증 절차도 통과하고 아이를 만날 준비를 꼼꼼히 해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찾던 분이시다.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일 하던 사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런 불필요한 말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엄마들이 특히나 일하는 엄마들이요. 제가 혼자서 아기를 돌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 아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선생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신 건데요. 이걸 곧이곧대로 들으시고 이기다 답변을 하시는데 아우 엄마가 안 키워서 좀 티가 나긴 하네 하면서 은근슬쩍 반말을 하시면서 아유 그러게 내가 전에 돌보던 애들에 비해서 얘는 조금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요. 제가 잘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엄마가 이렇게 겸손하게 한 표현을 마치 무시를 해도 되는 듯하게 이렇게 반말과 함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언어 표현이 자꾸 지속이 되면요. 우리 부모 회원 입장에서는 '뭐야 여기 프로시터들이 있다더니 그냥 우리 아파트에서 보는 이모님이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뭐 비싼 돈을 들이고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 하고 더 이상 일자리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일하는 엄마들은요. 애들이 키가 작아도 엄마 탓인 것만 같고 다른 애들은 어쩌다 한번 가는 소아과도 매일 콧물 때문에 중이염 때문에 소아과 가면 다 내 탓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에 소금을 팍팍 뿌리실까요? 아니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엄마가 일하는 모습 아이들한테도요. 이거 나중에 크면 되게 긍정적으로 도움되는 면 많아요. 그리고 그 힘드신 거 제가 같이 도울 수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주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아 그러게 엄마가 안 켜서 티가 나긴 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나를 만났으니 다행이신 줄 알아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실까요? 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겠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이야기하실 때 언어 표현 내가 예전에 하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만 잘하더라도요. 우리 되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면 "식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데 가면 나도 모르게 긴장돼서 "아 네. 스프요?" 하면서 존댓말로 하죠. 근데 분식점 같은 데 이렇게 동네에서 되게 오랫동안 한데 막 "이모 여기 떡볶이 2개요." 이러면 이모도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그냥 존중하는 말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프로로 인정받으시려면 내 언어가 프로들이 하는 언어로 가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은요. 보통 영아를 키우시는 집에서 요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신생아들이나 그 아이들 분유 타는 기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분유를요. 커피 머신처럼 그냥 우유병만 밑에다 갖다 놓고 버튼 하나 누르면요. 분유가 쫙 타서 나오는데 심지어 온도도 맞춰요. 옛날처럼 막 흔들어 가지고 여기 떨어뜨려 가지고 '아 뜨겁네. 안 뜨겁네.' 이거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네.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시 포트에 물 데워서 흔들어서 이렇게 주는 데 가면 아무래도 일이 좀 번거로워지시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우 다른 집은 다 이런 거 있던데 이 집은 그런 거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일하나." 하면서 은근슬쩍 "이거 사 줬으면 좋겠는데."라는 걸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집에서는 정말 어려워 가지고 못 구하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집에서는 요즘 다 엄마들마다 육아 철학이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 해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 서 "불필요한 거는 특히나 플라스틱들은 만들고 쓰지도 않는다."라는 철학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집은 애들 장난감도 많이 안 사 주시더라고요. 차라리 밖에 가서 자연에서 뭔가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각자의 철학이나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없는 집에 가서 사 달라고 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면접을 보실 때요. "이 집에서는 그럼 분유는 뭘로 타세요?"라고 물어보셔서 "아 저희 집은 기계 씁니다." 하면 "어 나 기계 쓰는 집 좋아." 하면 그 집 가시면 되고 "저희 집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일일이 손으로 타 주셔야 돼요." 하면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 하신 다음에 이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면접 보고 일하시러 가시면 됩니다. 네. 요 4 가지만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도 면접 정말 쉽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에 가셔서는요. 현재 돌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관문 열면 아이를 만나게 되면요. 아이랑 눈인사해 주시면서 네, 아이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 주세요. "어머 어쩜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예뻐요?" 또는 또래보다 조금 키 큰 친구들 같은 경우 "아 또래보다 키가 조금 많이 큰 편이죠 어머니?" 하시면서 이렇게 아이의 발달에 대해 좀 그 서로 덕담처럼 오고 갈 수 있는 말을 나누시고요. 그다음에는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네. 어머니 그러면 현재 우리 소란이는 누가 돌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걸 물어보시는 이유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청하셨던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걸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부모님이 신청서에 적어 주셨던 내용들을요. 종이에 좀 적어 가시는데요. 종이에 빽빽하게 적어 가시는 게 아니라 등하원 하고 이만큼 빈칸을 냅두세요. 등하원이라고 부모님이 요청하신 거 쓰고 그 밑에는 답변을 해 주시면 그걸 선생님이 적으실 수 있는 칸을 남겨 주시고 그 밑에는 책 읽어 주기 요청하셨으면 책 읽어 주기 쓰고 그 밑에는 또 빈칸을 남겨 두세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선생님께서 여쭤보면서 고 어머님이 해 주셨던 것에 대해 답변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왜 정리하면요. 정확하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지 요 정도 요청을 하면 말씀하신 시급보다 조금 더 높인다든지 요 정도 요청이라면 요 정도 시급 적당하다든지 내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도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적어가고 빈칸을 만들어 가시면 또 하나 좋은 점이요.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요. 특히나 영아 부모님을 만날 때 영아 부모님의 나이가 우리보다는 좀 어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집에서 아이 낳고 이제 낳은 지 얼마도 안 돼서 외부에 어른들이랑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엄마들은 몇 달 동안. 그런데다가 낯선 어른이 집에 오시면 엄마들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게 저처럼 직업이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수르르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수의 엄마들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다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쭈삣쭈삣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가셔서 먼저 대화를 이끌어 나가 주시면 부모 입장에서도 '아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 아이를 잘 챙겨 주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런 점에서 신뢰도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 질문을 하시고 들으실 때는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말할 때는요.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마음속으로 한 하나, 둘, 셋을 생각하시면서 그 셋 동안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잘 떠오르시고 답변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만약에 과하게 불편한 부탁이 돌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시다면 저는 여기에 오는 목표가 우리 소란이 어머님이 안 계신 동안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제가 여기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거를 잘 들어보니 그거를 하다 보면 제가 소란이 옆을 많이 비워야 되는데요. 소란이가 지금은 누워 있지만 곧 뒤집기 하고 움직이면서 돌보는 사람이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까지 하기에는 소란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육아 철학이 정말 다릅니다. 우리 요즘 딱 정말 극과 극으로 육아 방식이 나눠지고 있어요. 어느 집에서는요. 아이들 유튜브 안 본다고 해서 그 이영애 씨 아시죠? 예. 드라마 나오는 이영애 씨. 그 이영애 씨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육아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에서는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만져본 적이 없대요. 엄마 아빠도 집에 오시면 핸드폰을 아이들 없는 공간에서나 사용하시지 거의 꺼 놓고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크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아직 만지는 게 익숙하지도 않은 데다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안 사용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런 집도 있는가 하면 스타벅스에 가 보면 엄마들이 엄마도 여기 귀에 이렇게 꽂고 유튜브로 재밌게 보고 아이들도 유모차 안에서 유튜브 보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집도 있지요. 예.
이런 집은 또 여쭤보면 엄마가 행복해야지요. 아이한테 짜증이 안 내서 좋아요. 애도 제가 집에서 딱히 말이 잘 없는 사람인데 유튜브 통해서 언어 배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 보여주는 게 나빠요? 좋아요? 핸드폰은 나쁘다는데 이 엄마 말 들으니 그러게 엄마가 좀 행복해야지 애한테도 방긋방긋 웃어주고 엄마도 스트레스를 좀 날려야지. 이 집도 맞는 것 같고 저 집도 맞는 것 같지요? 이거는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가정마다요. 그 가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육아를 엄마가 세운 그 육아 철학은요. 존중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들어보다 보면 이런 거 특히나 고등 이상의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유 어렸을 때 내가 그거 다 시켜 봤는데 그거 사실 그 돈을 차라리 아꼈다가 고등학교 때 학원을 보내는 게 더 낫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엄마도요. 자기 나름으로는 최대한 열심히 찾아서 육아 철학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냥 고 방법을 조금은 인정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 눈에는 '아이고 진짜 이거 에휴 할 필요 없는데.'라고 보이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집에 우리는 돌봄을 도와주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집에서 하는 육아 철학을 존중해 주시고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엄마가 반드시 "이건 좀 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돌봄이 있습니다. 이 돌봄 중에서도 이런 거 있죠. "선생님 먹이는 거에 대해서는요. 꼭 제가 요청드린 것만 먹여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갈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은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은요. 아이가 건강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던데 하지만 아이가 타고난 선천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위험해진다든지 알레르기나 아토피 등이 있어서 음식 조절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조부모님과의 육아 갈등 때문에 피치 못하게 우리 선생님을 모신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님은 아이들 먹는 게 이뻐 가지고 슈퍼 갔다 오면서 "아유 그 슈퍼 앞에 애들 아이스크림 먹던데 우리 애기도 아이스크림 주면 좋겠다." 하고 아이스크림 사 오셨는데 벌써 며느리랑 딸은 표정이 쌩해지는 거예요. "충치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지금 당분이랑 칼로리랑 다 계산해서 먹이고 있어요. 이거 먹이시면 안 돼요." 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다는 우리 가정이 위험해지겠다.' 해서 "차라리 저는 전문 시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런 드라마까지도 생겼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부모님께서 "반드시 이건 해 주세요."라 "반드시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건 꼭 지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업무 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 정도의 일을 할 때는 시급이 어느 정도가 되겠다라는 걸 이제 서로 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쌍둥이가 있는 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쌍둥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프로필에 적어 놓으신 금액에서 1.5배 수준 정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쌍둥이나 남매를 돌보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프로필에 적어 두신 시급은 한 명 돌봄 기준인 시급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식사가 혹시 하루 종일 돌봄하시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는 시터 선생님 식사 제공은 포함되지 않으나 장시간 돌봄을 하실 때는 간식이나 식사 방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해결하고 협의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이들 돌보시다 보면은 거의 식사가 아이들 다 먹고 나서 내가 좀 편한 음식을 먹는 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는 어떻게 하실지 부모님이랑 좀 협의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근무도 꼭 한번은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체 공휴일은요. 우리 1월 1일 시작할 때 "이날 대체 공휴일입니다."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저는 빨간 날에도 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하는 집에서는 "그날도 괜찮으시다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는 빨간 날에는 다 노는 직업이어서 "그날은 안 오셔도 돼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을 하신 만큼 금액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는 근무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뭐 어떤 형제 아이가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시느라 원래 돌봄보다 더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난번 폭우처럼 갑자기 지하철이 막 물에 잠기고 그래서 집에 너무 늦게 오시거나 이런 상황이 피치 못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추가 근무하시고 나서 추가 근무에 대해서 시급의 몇 퍼센트 정도로 차등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뭐 15분 단위로 하실지 30분 단위로 하실지 부모님이랑 같이 협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파손 사고 등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 맘시타 안전보험 가입돼 계시다면 안전보험 가입 중입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맘시타 안전보험 가입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끝나고 나면 이제 집을 나오실 텐데요. 이때 요거는 꼭 하나 확인해 주세요. 뭘 확인하시냐면 채용 요 확정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현관 나오시면서 어머니 오늘 소란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소란이 또래 친구들 어떻게 돌보면 되는지 어머님 채용 안내 주시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 놓고 싶어요 하시면서 아버님이랑도 좀 상의해 보시고 언제쯤 채용 확정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머님이 네, 제가 오늘은 남편이랑 좀 얘기해 보고요. 내일 오후쯤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죠? 그럼 그 연락이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셨다가 그 연락이 오면 이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돌봐보겠습니다 하고 일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채팅으로 어머니 고민 좀 해보셨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복직 때까지는 됐고 있고 복직이 끝나면 그때 다시 우리 돌봄 선생님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연락이 오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복직하실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때가 맞으면 제가 돌봐보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두 번 혹시 잘 안 되신다고 해서 나는 좀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가정이 오느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실제로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께서 열심히 다 하셨는데 이상하게 면접만 보고 오시면 그 엄마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떡하면 좋지 해서 저를 만나야 되는데 저를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화 과정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선생님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심화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하면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말에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교육 듣는 중에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세상에 시급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시급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 집에 일해 주시는 이모님도 따로 계시고요. 엄마가 정말 아이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프로필에 매번 제가 아이 돌보려면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지 쓴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저한테만 연락을 하신 거래요 하면서 취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해 보시니 어때요?" 그랬더니 "어머 선생님 아기 잘동안 애는 저한테 아기 관련된 책만 보라고 하시고요. 애기 젖병도 남이 다 닦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봐요 선생님. 이런 좋은 일자리가 오려고 네 그렇게 많은 다 맞지 않는 일자리가 지나갔나 봐요."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많이 자존심이 상하셨대요.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좋은 자리를 만나려고 그랬구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요. 근데 나한테 만든 자리는 올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내한테 만든 자리가 왔을 때 그걸 오랫동안 또 유지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돌봄 예약 확정하기부터 해서 또다시 잘 챙기셔야 됩니다. 돌봄 예약 요청을 하신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한테 맘시터 어플에 있는 카카오톡 같은 채팅 기능으로 예약 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청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약 확정하기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고객센터에 시터 회원 이용 가이드에 가면 채용 및 확정하기 거기에 있는 맘시터 활동 계약서를 2장 출력하셔서요. 요렇게 가져가세요.
그 집에 가셔가셔서 요게 원본이거든요. 이 원본에 빈칸 뚫려 있는 부분에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 그 부모 회원 성함과 시터 회원 성함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 계약 기간을 쓰시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둘째 아를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에 가 있는 동안만 봐주세요 하면 그 딱 2주 정도 시간이 나잖아요. 그럴 경우는 밑에 기간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쓰시고, 아니면 우리 아이 좀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특별한 일이 없는 때까지는요 하시면 첫 번째 칸에다가 기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을요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나중에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2번은요 주요 아이돌봄 활동 3가지를 쓰시는데요. 이때 1, 2, 3번에 우리 엄마가 요청하셨던 뭐 책 읽기, 아이 간단 설거지하기, 뭐 이런 식으로 등하원 돕기, 요렇게만 쓰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등하원 돕기라면 하늘 어린이집까지 8시 30분에 백이동 앞에서 차 태워주기, 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요 돌봄, 내가 그날 꼭 해야 되는 돌봄 활동 3가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째, 서로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요. 여기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잘 부탁드립니다는요. 선생님이 나중에 계약서 서로 나눠 가지시면서 하실 말이지 여기다 쓰실 말은 아니에요. 여기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랑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내가 2군데 일을 하는 거라서 추가 근무가 어렵습니다. 네. 돌봄 종료 시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시거나, 우리 부모 회원님은 아이가 알러지가 심합니다. 제가 주는 음식 외에는 절대 다른 음식 못 먹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번째는 활동 시간, 이렇게 우리 정한 거 있잖아요. 요거 표시해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3번 추가 연장 활동이야. 네. 시간당 얼마씩으로 할 건데, 예, 15분 올린 기준으로 할지 30분 올린 기준으로 할지 요것도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4번의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가실 때마다 시간당 측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그날 좀 퇴근이 좀 빠른 날에 일찍 가셔도 돼요 해서 일별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월별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시간당으로 하시거나 예상 추가 활동비 요거 계산하는 건 부모 회원님이 하실지 아니면 시터 회원님이 먼저 하셔서 그 다음에 공유를 하실지 요거를 요때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활동비 지급하는 것도 당일 그날 받으실지 아니면 매주 또는 매월로 받으실지도 적으시고요. 그 옆에는 활동비 입금 계좌, 또 우리 선생님 명의로 된 계좌 있으시잖아요. 드디어 일하면 네, 나도 급여를 받습니다. 네,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즉시해지 사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네, 숙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활동 시간을 사전 고시 없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나 상대방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즉시 그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라면 이 활동 계약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 아이도 예쁘고 다 예쁜데 우리 집이 좀 먼 데로 이사를 가게 돼서 여기 오려면 출근이 1시간, 퇴근이 1시간, 뭐 하루 2시간씩이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하시는 경우라면 일 그만두시기 2주 전 정도에는 부모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6번 비상연락망에는요.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돌보다가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주시는 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모님을 적어주시고요. 저는 동그라미 3번을 하나 더 만드셔서 할머니나 이모처럼 바로 또 연락을 해서 올 수 있는 분 연락처를 하나 더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시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선생님 출근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이 부모님이 이 선생님 왜 안 오시지 했을 때 연락이 될 수 있는 분의 연락처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모 회원, 시터 회원 서로 이렇게 마지막 인적사항까지 적으시고요. 요 활동 계약에서 활동 비용, 활동 시간, 활동비 요런 계약사항은 이행을 하시도록 우리 선생님도 부모님도 서로 신뢰를 갖고 이행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 맘시터 홈페이지 안에 가면요.
그 마이 페이지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마이 페이지에 돌봄비 지급 계좌 이벤트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여기 아까 썼던 내가 앞으로 급여받을 계좌가 나옵니다. 요 계좌 본인 성함이랑 그리고 여기 은행이랑 계좌번호 쓰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요. 바로 3개월간 적용받을 수 있는 맘시터 안전 플랜 보험이 연결이 됩니다. 요게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요. 우리 선생님께서 3개월에 8,500원이면 요즘 커피 한 잔에도 스타벅스 가니까 막 6천 몇백 원이더라고요. 커피 한 잔 안 드시면 3개월 동안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DB보험에서 만약에 어떤 우리가 돌봄 상황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대인사고 8천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네, 자기부담금 10만 원씩 있습니다. 예, 요 보험에 관련돼서는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서로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여기 100분이 넘게 계셔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면 선생님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돼서 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기 그 고객센터로 문의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을 할 때요. 하루 종일 아이를 잘 돌보고 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예, 이 궁금하신 것들을 부모님과 공유할 수 있는 돌봄 일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맘시터 어플 안에 채팅 안에서 이 돌봄 일지가 있는데요. 요 돌봄 일지를 누르셔가지고 아이들 사진도 올리실 수 있고요. 돌봄 날짜랑 시간하고 어떤 오늘 돌봄하셨는지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이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셔서요. 제가 어렵지 않게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돌봄 일지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도 잘 놀고 잘 지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만 하고 가시는데요. 이건 사실 쓰나 마나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더 동네에 있는 그 이모님보다 더 높은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하시면 이모님이랑 뭐가 달라? 라고밖에 우리 선생님을 좀 신뢰하고 존중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돌봄 일지를 작성하실 때는요. 아이들 연령마다 달라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날 그걸 이행했다는 걸 써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만약에 콧물이 나가지고 약을 꼭 먹여주세요 했으면 그날 약을 먹이신 것들, 몇 시에 어떤 약을 얼마큼 먹였다는 투약 기록, 또는 선생님 오늘 너무 더우니까요. 어린이집 갈 때 꼭 목 가리는 모자 씌워 보내주세요 하면 사진 찍어주세요. 네, 목 가리는 모자 쓴 아이 사진을 찍어주셔서 아이한테 선생님 좀 봐봐 스마일 하고 사진 찍어주시면 애들 얼마나 예뻐요. 애들은요. 그 사진 올려놓고 어머니 요청하셨던 오늘 날씨 정말 더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소란이는 모자 쓰고 가서 시원하게 놀고 왔다고 하네요. 라고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선생님은 내가 진짜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부모님이 판단하실 수 있지요. 자,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인 게 너무 많아요. 첫 니가 나거나 첫 걸음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무슨 말을 했다거나 이런 의미 있는 순간에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그게 너무 또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 첫 걸음을 걸었어요가 아니라 오늘 어디서 어떻게 첫 걸음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도 이 모습을 꼭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소중한 모습 잘 같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말하는 거 말다가 어록이잖아요. 그런 예쁘게 했던 말들,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으면 적어주세요. 뭐 놀이터에 갔는데 요즘에는 어떤 미끄럼틀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오늘 2시간 놀고 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부모님 요청사항은 유아쯤 되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린이집 등원할 때 뭐 챙겨주세요. 집에 와서는 간식 어떻게 챙겨주세요 하면 간식 챙겨주시고 있는 거 이런 거 사진 찍어서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고구마 말랭이 잘 데워서 먹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이 되면요. 방과 후 일과를 이제 챙겨주고 또래 관계들 챙겨주셨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적어주세요.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친구 생기고 이럴 때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 이런 거 있죠. 몰라. 다 좋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센스 있게 요즘 저기 칠동 사는 소빈이랑 굉장히 친해요. 소빈이도 보니까 엄마 일하셔서 시터 선생님이랑 매일 놀이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소빈이네 여기 칠동 놀이터에 오전에 나와서 논다고 하네요. 그때 한번 인사하러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미처 못 봤지만 아이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또래 관계가 있고 어디서 잘 노는지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몰라 해서 답답함을 만드는 요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이 대신 전해주셔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잘 돌봄을 하려면요. 우선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도 안전한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이요 코로나랑 독감이 다시금 엄청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다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수시로 손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나 영화를 돌보시는 분은 위험한 공간에 문을 꽉 잘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요. 에어컨 틀으시면 그나마 난데 에어컨 안 틀고 양문 다 열어 놓으시면 베란다 문 열어 놓다 보면 세탁실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 기어가거나 걷기를 하다가 그 열려 있는 세탁기나 건조기 안이 너무 궁금해서 구경하다가 그 안으로 잘못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조기도요. 특히 건조 끝나자마자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세탁실의 건조기나 세탁기 문을 닫아 놓으실 때는요. 그냥 닫는 게 아니라요. 꼭 안에를 요렇게 한번 확인하세요. 안에를 확인하셔서 안에 아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문을 닫아 놓으시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혼자 기어다니는 아이들 거기 너무 재밌어서 잘 들어가는데 문제는 타일이 돌바닥이에요. 부딪히고 넘어지면 안전사고로 이어지니 위험한 공간의 문은 잘 닫아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러 가시면요. 첫 번째로 아이가 건강한 날도 안 건강한 날도 항상 체온을 체크해 주세요. 체온이라는 건 아이의 건강을 알려주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온 체크하시면요. 이 아이의 보통 기본 체온이 어느 정도를 아시는데 그거보다 너무 높다 하시면 오늘은 조금 유의하게 봐야겠는데 라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상을 확인하는 데도 이 체온 체크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돼서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이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체온 체크하시다 보면 아이 옆으로 가까이 가시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요런 머리 안이나 요런 곳에서 어떤 상처가 발견된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민감하게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요. 이제 더워집니다. 더워지면 어떻게 되죠? 더우면 막 긁어요, 이렇게. 근데 아이들 손톱이 굉장히 낡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자기가 더워서 긁었는데 나중에 그걸 부모님이 발견하게 되면 '혹시나 우리 아이 뭔가 이런 긁힘 당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체온 체크하면서요. 얼른 외상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외상이 확인하면은 체온 체크 귀로 하는 체온 체크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귀로 하는 체온 체크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귀 체온 체크 하시면서 독수리가요. 하늘을 날아다니시면서 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선생님이요 따로 안 가고 다니셔도 돼요. 아이들 집에 체온계가 없는 집은 없어요. 네. 아이들 키우는 집은 생후부터 주사를 맞으면 고열이 날 때가 많아서요. 다 체온계는 가지고 계세요. 이 우리 독수리가 날아다닐 때요. 보면 선생님 이런 경우 있죠.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쑥 내려와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싹 낚아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도 아이들을 좀 꼼꼼하게 잘 볼 수 있는 걸 네.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아이들한테 "자, 여기 머리 들어봐. 너 고개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하면 아이들 협조를 안 해요. 예. 그러니 체온 체크하시면서 슬쩍 쓱 얼른 확인하시고 만약에 근데 내가 문제 있는 걸 발견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어머니 어저께 잘 때
소율이 많이 더웠어요. 여기 목 뒤에 긁은 자국이 있네요. 라고 하시면 어머님이 아, 네, 어저께 아이고 덥다고 찡찡대더니 그거 긁혀서 그랬나 보네요 하면서 이렇게 단순히 해프닝처럼 넘어가면서 아, 우리 선생님 꼼꼼하게 아이들 체크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선생님에게 또 신뢰도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들 돌보시다 보면 특히나 영아 같은 친구들은요. 모서리 보호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 있잖아요. 요런 거 입에 안 넣게 챙겨주시고 창문 양쪽으로 열어놓으시면 맞바람 쐬다 문이 쾅쾅 닫히죠. 하필 아이가 다니다가 그 문에 맞는 경우도 여름철에는 집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집에 다니는 방문에는요. 항상 손낌 방지 네, 거의 대부분의 집에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붙여 놓으시는 거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을 돌보실 때 정말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화면을 봐주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요. 이제 아이들이 혼자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요. 현관에서 선생님이 막 물건을 챙기고 있는데 현관문을 먼저 열어 놓으시잖아요. 그럼 아이가 먼저 후루룩 뛰어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어요. 예. 그러면 문제는 문이 열리면 자기 혼자 또 타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문 열림을 누르겠다고 하는데 잘못 눌러서 닫힘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층수를 안 눌러도 다른 층에서 오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아이가 커서도요. 폐쇄공포 같은 그런 트라우마라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는 아이가 유모차에 타 있는 상태라면 열림 버튼 작동과 동시에 선생님이 타시고요. 옆에 누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좀 잡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요 세상이 각박해졌다 해도 엘리베이터 탈 때 유모차 튼 엄마가 그 어른이 부탁하는 거 거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면 타시고요. 유모차 안 타고 가실 때는 항상 아이 손을 꽉 잡으시고요. 어린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셔야 됩니다. "너 먼저 타봐. 선생님이 요 현관문 발꼬리 닫은 다음에 탈게."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동 놀이기구 아이들 킥보드나 세발자전거 같은 거 많이 타지요.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네, 그 놀이터와 놀이터 사이를 갈 때 지상으로 다닐 때 차가 안 다니는 점은 좋은데요. 조금 멀리 나갈 때는 지하를 날씨가 더우니까 그쪽으로 이용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전벨트랑 보호용품을 꼭 잘 착용해야 되고요. 아이 혼자서 싱싱카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쌩쌩하면서 저 멀리 가게끔 놔두시면 안 됩니다. 차가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항상 이런 이동 놀이기구를 타실 때는요. 아이는 내려서 선생님이 그거를 들고 가시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도보 이동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요. 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 때는 횡단보도를 반드시 이용하고 초록불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도 어린이 혼자 막 뛰면서 가면 안 돼요. 요즘에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이가 혼자 횡단보도를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멈추지 못하는 차가 왔는데 정말 차에 치일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때 네 막 이랬는데 저 멀리 교통경찰이 오시더니 이런 사고가 정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그래서요. 더군다나 배달 오토바이들도 많아서 이런 횡단보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하니요. 어린이 혼자 뛰면서 앞으로 가지 않고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꼭 같이 건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요 외출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좀 다녀오세요. 돌보는 아이랑 함께 외출을 할 때 특히나 아기띠를 메고 화장실 가시기 되게 어려워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요. 아기띠 메고 용변 보고 나시면 정말 등에 땀이 주르륵 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아이랑 외출 전에는 화장실 반드시 다녀오시고요. 혹시나 피치 못하게 내가 아이랑 화장실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럴 경우에 아이가 좀 커서 화장실에 같이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요게 화장실 문 칸이잖아요. 여기 선생님 계셔요. 그럼 아이 발이 있죠? 발을 요 문 밑으로 넣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이가 발이 뒤로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발 안으로 더 넣어 줘 봐." 하면서 요렇게 발이 있는 걸 확인하시면서 선생님이랑 아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 밖에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아, 안에 보호자가 있구나.' 해서 '이 아이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걷다 보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하는 사람 생각나시는데 유모차 끌고 가시다 유모차만 밖에다가 잠깐만 세워 놓고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고 커피 사러 들어갔다 나오시는 경우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일 많습니다. 날이 좋아져서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다 인도로 막 다녀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치이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만 혼자 두고 상가나 화장실 가시는 거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질문 중에요. 심화 과정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기본 과정 수료하시고 나서 저는 심화 과정을 들으시라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기본 과정이 전체적으로 아이들 돌봄이 이런 거라는 걸 알려드렸다면요. 심화는 직접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영세 아이들 같은 경우 수유하고 기저귀 갈아주고 낮잠 재워주고 막 울 때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세 돌봄 관심 있다 하시면 요 과정 심화 과정 1 과정 신청해 주시고요. 나 영세 과정도 듣고 나니까 더 전문가로 더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심화 과정 2도 같이 해 주세요. 이 돌봄 일자리가 만 1-2 세가 제일 많아요. 육아휴직 끝나고 인제 복직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오후에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는 보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엄마들이요. 우리 돌봄 일자리 많이들 요청하시고 요때 애들 되게 이뻐요. 뭐 말하면은 참 어찌나 말도 잘 듣는지. 예. 요때 참 이쁜 짓 많이 할 때니까요. 아이들이랑 있는 거 자체가 돈도 벌고 '아유 이렇게 이쁜 애들이랑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다 좋네.' 하시면서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는 또 연령입니다. 요때 아이들 등하원 돌봄 지도하시는 거랑 식사나 배변 훈련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이들 돌볼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과정이 심화 과정 1, 만 영세 과정, 심화 과정 2, 만 1-2 세 있으니까요. 내일 배움 카드 잔액 있으시다면 이 두 과정 적극 이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럼 선생님 요거 수강 신청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요. 우리 과정 신청하신 거랑 똑같아요. 거기 HRD는 어플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맘시터 누르시고 내가 듣고 싶은 과정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긴 2 주간의 공부가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기에 이제 공부하셨어요. 여름방학 시작되니까 오늘 제가 점심시간까지 인제 딱 1 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앞에서 배우신 대로 우리 선생님께서 네 꼭 맘시터 회원 가입하시고요. 프로필 올려놓으세요. 완성된 너무 잘 쓴 거 올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 놔서 올려놓으시면 너무 마음이 다급한 엄마들은 우선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 자리에 가시면서 내가 배운 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서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장롱면허랑 너무 닮은 과정이에요. '아 나중에 내가 쪼끔 뭐 은퇴하고 시간 날 때 해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막상 은퇴할 때 되면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시금 쪼끔 또 걱정되시거든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오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아르바이트처럼이라도 좀 해 보세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해 보시면요. 자신감이 붙어서 급여도 많아지면 지금 본업보다 이 부업이 좀 더 나은 것 같네 하면은 부업이 본업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온라인 과정 하시고 과제 하시고 이 시험 보시고요. 대단한 과정 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본인을 믿으시고 지금 딱 좋아요. 바로 시작하실 때입니다. 오늘 프로필 작성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